50대 철수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떠올리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태어나 늘 빈곤과 싸우며 자라온 그는 어릴 적부터 가난은 습관일 뿐이라는 말을 믿었다. 그의 집안은 항상 비좁고 허름했으며 먹을거리와 입을 옷은 언제나 부족했다. 철수의 어린 시절은 단순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 제대로 된 장난감이나 놀거리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 바로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법과 남들이 포기하는 순간에 오히려 눈을 뜨는 법이었다. 젊은 시절 철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친구들이 취업이나 학업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철수는 돈을 버는 법을 직접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 그의 사업은 변기 장사였다. 당시 그는 길거리에서 중고 변기를 팔거나 소규모 건축 현장의 변기와 욕실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했다. 돈은 적었지만 그는 매 순간을 계산하며 살아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 힘들었지만 철수는 오히려 그 속에서 장사꾼으로서의 감각과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의 장사 방식은 점점 규모가 커졌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유통망을 만들고 소매상과 도매상을 연결하는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의 수익은 주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에게 끝없는 원동력이 되었고 철수는 절대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30대가 되던 시절 철수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으로 눈을 돌렸다. 당시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고 인프라와 시장은 거대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이 높았다. 많은 한국 사업가들이 중국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철수는 달랐다. 그는 중국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와 사업 관행을 철저히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저가 건축자재 유통과 변기, 욕실 제품 수출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철수의 이름은 그곳에서도 점차 알려졌고 그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에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철수는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그는 자신만의 건물을 짓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본을 활용해 서울의 중심가에서 작은 오피스 빌딩을 계획했다. 건물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철수에게는 의미가 컸다.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가난과 노력 그리고 성공이 모두 담긴 상징이었다. 철수는 설계부터 마감까지 꼼꼼히 챙기며 빌딩이 완공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다. 2005년 3월 17일 오후 1시 35분 철수의 손에는 건물 준공 확인서가 쥐어져 있었다. 빌딩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철수는 그날 이후 특별한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매주 로또를 구입할 때마다 그는 반드시 건물 준공일을 기념하는 숫자만 선택했다. 25, 3, 17, 13, 35. 각각의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20은 자신이 사업을 시작한 나이였고 5는 변기 장사로 첫 수익을 올린 달 3월과 17일은 건물 준공일, 13시 35분은 정확한 준공 시간이었다. 철수에게 이 숫자들은 단순한 행운의 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여정이자 땀과 눈물, 희망이 응축된 상징이었다. 그날도 철수는 어김없이 로또를 샀다. 매번 사는 번호가 같았지만 그는 매번 설렘과 기대를 느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단순한 복권으로 보았지만 철수에게 로또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의식과 같았다. 창고에서 쌓아두었던 로또 한 장을 손에 쥐고 철수는 지난 50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가난한 어린 시절 변기 장사를 하며 힘겹게 벌었던 돈, 중국에서의 도전과 성공,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세운 빌딩. 모든 순간이 이 작은 종이 한 장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날 밤 TV 앞에 앉아 번호를 확인할 때 철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매번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고 반쯤 체념한 상태였다. 화면 속 번호가 하나씩 나열될 때 철수의 심장은 조금씩 빨라졌다. 25, 3, 17, 13, 35. 그의 눈앞에 떠오른 번호들이 바로 그 순간 그의 삶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손에 쥔 로또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그렇게 철수는 인생에서 단 한 번 찾아올 법한 행운과 마주하게 되었다. 평생 노력해온 그에게 드디어 하늘이 내려준 순간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떨렸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고난과 성취가 이제 단 하나의 순간 속에 압축되어 터져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현실과 맞닥뜨린 것이었다. 철수는 그날 이후 자신이 왜 매주 같은 숫자를 선택했는지, 왜 그 숫자가 그토록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궤적이 모여 만든 필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철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이 행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철수는 로또 당첨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현실감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손에 든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번호를 입으로 중얼거리며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모든 숫자가 완벽히 일치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실패가 한순간에 떠올랐고 이제는 그것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다. 다음 날 철수는 은행을 찾아 대형 금고 안에 로또 당첨금을 안전하게 입금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쓰기 위해 당첨된 것이 아니었다.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도약대로 이 기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었다. 철수는 우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당첨금을 무작정 쓰는 것은 과거 가난했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투자, 부동산,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온 사회적 기업까지 단계별로 설계했다. 철수는 먼저 자신이 세운 빌딩을 더욱 확장하기로 했다. 준공일을 기념하며 로또 번호를 선택한 만큼 그 빌딩은 그의 인생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그는 건물 주변의 상권 분석을 시작했고 기존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점검했다. 철수는 세입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을 개발했다. 동시에 그는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내외 투자 기회를 탐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했다. 하지만 막대한 당첨금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욕망도 함께 불러왔다. 철수의 소식은 금세 지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오래전 친구, 사업 파트너, 심지어 과거에 철수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다. 일부는 순수하게 축하와 조언을 건넸지만 일부는 금전적 요구나 사업 제안을 들고 나타났다. 철수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다. 그는 인간관계와 재산관리 모두에서 예민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철수는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신중했다. 가난했던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는 돈 문제로 늘 긴장되어 있었다. 철수는 이제 자신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 작은 별장을 마련하고 평생 묵은 빚과 생활고에서 벗어나게 해드렸다. 동시에 철수는 자신이 얻은 금전적 자유를 주변 사회에도 나누고 싶었다. 그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과 장학금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부와 성공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와 함께 찾아왔다. 철수의 빌딩 주변에서 갑작스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일부 상권이 재편되기 시작했다. 기존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과 재계약 문제로 불만을 터뜨렸고 철수는 중재자로서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의사결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철수는 자신이 언제나 원칙과 신념을 잃지 않았음을 다짐하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임차인들과 협상을 이어갔다. 철수는 이 시기부터 자신만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돈과 시간의 여유가 생기자 그는 오랫동안 관심만 두었던 미술과 문화예술에 눈을 돌렸다. 국내외 전시회와 경매를 탐방하며 예술작품을 수집했고 이를 통해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철수에게 있어 예술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와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공간이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삶의 다양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사업과 인간관계에도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 로또 당첨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철수는 사회적 이미지도 달라졌다. 언론과 주변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로또 신화로 칭하며 주목했다. 철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철수의 삶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해 달려온 과거와 달랐다. 그는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부하 시간, 그리고 인간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과거의 어려움이 그에게 주었던 생존력과 판단력은 여전히 필요했고, 그것이 지금의 그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와 행운이 나를 만들지 않는다. 내가 나를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자신이 세운 빌딩의 옥상에 올라 멀리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어릴 적 상상하던 미래를 떠올렸다. 이제 그 미래는 현실이 되었고, 그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행운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다짐을 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철수는 다시 한번 로또 번호를 꺼냈다. 이번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기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날의 자신과 앞으로의 자신을 모두 떠올렸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